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대전 문평동 공장 화재 현장에서 내부 수색 도중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0구가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시야 확보 어려움 등으로 야간 수색을 중단했고 아침 7시쯤부터 수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대전 공장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수색이 재개될 텐데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공장 3층 헬스장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9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앞서 발견된 시신 1구는 공장 2층 계단에서 발견됐는데요. 이 시신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모두 사망자는 10명입니다. 수습된 시신은 구급차를 이용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직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검사와 지문 확인 등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습된 시신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종자 14명 가운데 숨진 10명 외에 나머지 4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남은 실종자들이 건물 내부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야 확보 어려움 등으로 잠시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이어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중상 25명, 경상 3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종자가 아직 더 남아있는 만큼 인명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수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소방구조대원들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어젯밤 11시쯤부터 내부 수색에 들어갔는데요. 시야 확보 어려움 등으로 현재는 수색 작업이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아침 7시쯤부터 다시 내부 수색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철골 구조물들이 열 변형으로 인해 붕괴할 위험성이 있어 초진 이후에도 내부 수색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소방당국은 어젯밤 전문가를 통해 구조물 안전진단을 거친 뒤 내부 수색을 결정했습니다. 불은 화재 발생 10시간 반 만인 어젯밤 11시 48분에 모두 꺼졌습니다. 공장에는 폭발 위험이 큰 금속 물질이 보관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소방당국은 안전한 곳으로 모두 옮긴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수습 복구와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야간 수색을 통해 남은 실종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공장 화재 현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공장 전체를 집어삼킨 거센 불길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직원들이 2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등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특히 건물 내부에는 폭발성이 강한 물질까지 다량 보관돼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건물 밖으로 시야를 가릴 만큼 짙은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유독가스가 공장 내부를 완전히 덮친 상황. 미처 출구로 빠져나오지 못한 직원들이 2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불길과 연기가 순식간에 번지면서 직원들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급히 몸을 피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도 잇따랐습니다. 화재 현장 옆에서는 구조된 직원들이 바닥에 누운 채 응급처치를 받는 긴박한 장면도 이어졌습니다. 인명피해가 이토록 컸던 건 화재의 무서운 확산 속도 때문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 데다 내부에 폭발성이 강한 나트륨이 보관돼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에 급격한 폭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트륨이 열분해가 되면서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폭발이 반응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또 공장 붕괴 우려로 소방관들의 내부 진입이 어려워 외부에서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안에 옥내에 진입해서 완전하게 진화하기가 지금 붕괴 우려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잔화 정리는 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됐지만 폭발 위험 탓에 소방대원들의 내부 진입조차 쉽지 않았던 상황. 갑작스럽게 덮친 화마 속에서 직원들은 맨몸으로 창문을 넘고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며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네, 잠시 이란 전 전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화할 이란 지도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모지타바 최고 지도자가 다시 메시지를 내면서 단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을 부인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병력 증강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가 다 사라졌다고 말했는데 새 최고 지도자가 두 번째 메시지를 내고 과거 영상까지 공개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 지도부가 모두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제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도 없다면서 대화하고 싶지만 대화할 사람조차 없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nd now nobody wants to be a leader over there anymore. We're having a hard time. We want to talk to them and there's nobody to talk to. We have nobody to talk to. And you know what? We like it that way.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러시아와 중국 등의 무기가 많았지만 미국을 상대로 아무 쓸모가 없었다면서 상대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휴전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조금 전 플로리다로 이동하는 길에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대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전하지는 않는다며 공격을 멈출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같은 날 이란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이란의 새해 명절 노루즈를 맞아 신년사를 서면으로 냈습니다. 지난 12일 최고 지도자 선출 이후 첫 메시지에 이어 8일 만에 공개된 두 번째 메시지에서도 얼굴과 육성을 공개하지 않은 채 국영 언론을 통해 메시지가 낭독됐는데요. 적은 지도부 공백을 통해 이란을 분열시키려 했지만 이란 국민이 전국적인 방어선을 구축했다면서 간결히 적을 당혹하게 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성명 발표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خط مقدم ایران خیلی بزرگتر از ذهنیت حقیر و کوچک اوست. 그러면서 올해는 이란 국민에게 승리의 해가 될 것이라면서 적들에게는 굴욕의 해가 되길 바란다고 결사항전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란 최고 지도자실은 모즈타바가 웃고 있는 사진들을 추가로 공개했고 이란 국영방송은 모즈타바가 시아파 신학에 대해 강연하는 영상을 방영했는데요. 사진이 언제 촬영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과거에 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지상군 투입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실제 움직임은 다르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는 달리 군사적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미 CBS 방송은 복수의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미군이 중동 지역으로 해병대와 해군 병력 수천 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상륙 강습함인 복서호 등 군함 3척과 해병 원정대 2,500명이 예정보다 약 3주 앞당겨 미 서부 해안을 출발했다는 겁니다. 해병 원정대의 중동 파견은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된 제31 해병 원정대 병력 2,500명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당국자는 추가 파병 병력의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란이 사실상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란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을 점령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CBS 방송은 미군 고위 지휘관들이 병력 투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진행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파병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지상군 파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처음 명확하게 공언한 것과는 배치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No, I'm not putting troops anywhere. If I were, I certainly wouldn't tell you. But I'm not putting troops. 로이터는 미 지상군 활용은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지지율이 낮고 트럼프가 새로운 중동 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공약한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상당한 정치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미국 성인 1,500여 명을 상대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란과의 대규모 지상전에 병력을 투입할 거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지상군 공격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7%에 그쳤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에 달했습니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 추가로 병력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에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향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도 다시 꺼내들었는데 한국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유럽과 한국, 일본, 중국 등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는 미국이 아닌 유럽과 한국, 일본, 중국 등이 필요로 하니까 그들이 관여하면 좋을 것 같다. 그들이 해협 문제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취재진이 한국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하자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고 한국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SNS에서 미국이 없다면 나토는 종이 호랑이라며 그들에게는 위험이 거의 없는데도 도움을 주길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겁쟁이들이라고 강조한 뒤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다시 대전 화재 소식 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하는 제보도 YTN에 잇따랐습니다. 목격자들은 다급히 현장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관련 내용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파란 하늘은 어느새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까만 연기 기둥은 야속하게도 갈수록 기세를 올립니다.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소방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총력 진화에 나섰고 소방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속속 도착합니다. 그런데도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맹수처럼 까만 연기가 뒤에서 쫓아오고 차량들은 급히 화재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승용차 안에서 바라본 현장은 더 참혹했습니다. 공장 전체를 연기가 휘감아 버렸고 아슬아슬 다급히 도로를 달립니다. 안에서도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느껴질 정도로 화재는 위험천만했습니다. 이렇게 큰 불은 처음이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도심을 감쌌습니다. 불길은 쉽게 꺾이지 않은 채 몇 시간 동안 검은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근처 주민들도 발만 동동 구르며 화재 현장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필사의 탈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이 확산하는 속도가 빨랐던 데다 가연성 물질까지 다량 보관돼 있어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자 도심은 금세 잿빛 연기에 갇혔습니다. 다급히 도착한 소방차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댔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인명피해가 컸던 원인은 먼저 불길이 빠르게 확산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가 발령될 정도로 화염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습니다. 조립식 건물 한 동이 순식간에 불에 탔고 옆 건물로도 옮겨 붙었습니다. 순식간에 화염이 확산되어 화염과 농연이 건물 전체로 확대되어 진압 중이며 여기에 검은 연기가 시야를 가리며 대피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점심시간에 불이 나며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층 휴게실에 모여 쉬거나 교대 근무를 앞두고 잠을 청하던 직원들이 미처 몸을 피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공장에 보관된 나트륨 100kg도 변수였습니다. 나트륨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며 폭발할 수도 있어 불을 끌 때 물을 사용할 수 없었고 그만큼 진화 작업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긴박했던 현장 탈출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다급히 사다리를 놓고 구조에 나섰지만 순식간에 번진 연기를 피해 직원들은 2층에서 뛰어내리기도 했습니다. 황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밖으로 시야를 가릴 만큼 짙은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유독가스가 공장 내부를 완전히 덮쳤습니다. 미처 출구를 찾지 못했던 직원들은 필사의 탈출을 감행합니다. 건물 2층에서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집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창틈 사이로 연기는 그칠 줄 모릅니다. 소방대원들도 다급히 사다리를 놓고 구조에 나섭니다. 공장 다른 편에서도 분초를 다투는 구조 작업이 진행됩니다. 소방 사다리를 타고 한 걸음 한 걸음 불길을 피해 발을 딛습니다. 언제 다시 불길이 치솟을지 알 수 없는 상황. 공장 아래편에는 겨우 몸을 피한 근로자들이 바닥에 누워
응급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온몸에 재를 뒤집어 쓴 근로자들도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평온한 일상을 산산조각낸 불길은 이후에도 몇 시간을 더 타오르고 나서야 겨우 잡혔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어제 화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오후 소방 측의 사고 현황과 수습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인명수색, 구조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구조대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신원 미확인 직원들의 기지국 위치 추적 결과가 건물 안으로 나타난다는 보고를 받은 이후 잘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수색을 최대한 안전하게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워싱턴 연결에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서 강대강 대치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란도 쿠웨이트의 핵심 정유시설에 대해 연이틀 공습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스전 공습에 맞서 걸프 국가 에너지 시설에 대한 보복을 이어가며 중동 에너지 전쟁을 확전시키는 모습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0일 새벽, 쿠웨이트의 미나 아라마디 정유단지가 드론 공격을 받아 여러 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하루 73만 배럴의 석유 생산 능력을 갖춘 아라마디 정유단지는 쿠웨이트 핵심 석유 시설로 전날에 이어 연이틀 피격을 당했습니다.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는 예방적 조처로 피해 시설 일부의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쿠웨이트 주둔 미군 기지에 연료를 보급하는 병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자국 최대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직후 걸프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보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이파 정유소에 이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에너지 인프라에 공습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가스전에 대한 공격을 멈추겠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이란은 오히려 에너지 전쟁의 수위를 높이며 전 세계 공급망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걸프 국가들도 언제 표적이 될지 초조하기만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장소 자체가 위험하다면 아주 위험할 수가 있는 게 이제 가스 플랜트가 계속 가동 중에 있으니까 그거는 만약에 공격을 받으면은 그 일대가 다 그냥 없어지는데. 중동 국가 석유와 가스 시설 피격으로 생산 차질이 이어지며 국제 에너지 시장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은 석유와 가스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 식당 문을 닫는 등 연료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हमने तो बंद ही कर दिया जो गैस पे बनता है खाना बाकी जो कोयले पे बनता है बस वही चलाना गैस मिल ही नहीं रही गैस तो फिर कहाँ से अरेंज करें घर में मिल जाए तो पहले घर में यूज करें. 이란이 눈에는 눈식 보복을 멈출 기색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감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미국이 중동에 추가 병력을 보내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뉴욕 유가가 2% 넘게 반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WTI 가격은 전장 대비 2.27% 오른 배럴당 98.3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WTI는 중동 지역의 긴장감을 반영해 장중 한때 99.67달러까지 오르며 100달러 선을 위협했습니다. 외신들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지도자가 모두 사망해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4주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의 충돌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 능력을 무력화했다며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란은 미사일 발사 횟수를 늘리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개전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연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전쟁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했습니다. אני יכול לבשר לכם, לאיראן אין היום אפשרות להעשיר אורניום ואין לה אפשרות לייצר טילים בליסטיים. 또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였다는 주장은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균열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세계 강대국 위상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전쟁을 어떻게 끝낼 건지 질문엔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But I also see this war ending a lot faster than people think. I think you have to, in war, you have to grit your teeth. 네타냐후 기자회견 이후 이란은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전의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알리 모하마드 나이니 대변인은 미사일 생산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며 전쟁은 적을 완전히 섬멸할 때까지 지속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미사일을 쏜 데 이어 수도 텔아비브에도 공습을 이어가며 공격에 고삐를 조였습니다. 들리시는 것처럼 요르단에선 공습 경보 횟수가 더 늘었습니다. 네타냐후의 승리 선언 이후 이란이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는 또 방송을 통해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و امنیت از دشمنان داخلی و خارجی سلب و به عموم مردم ارزانی شود. 하지만 미사일 생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던 나이니 대변인은 발표 몇 시간 뒤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으로 숨졌다고 이란 국영TV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17일 이란 정권의 실권자였던 알리 라리자니와 시위 진압 담당자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을 벌인 지 이틀 만입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유럽 주요국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로 확보에 기여하겠다면서도 군사적 지원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동맹국들의 파병 거부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는 조치로 해석되는데요. 우리 정부도 주요국 공동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런던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란군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해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다른 국가의 참여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7개국 성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동맹의 파병 거부에 분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달래는 조치로 해석됐습니다. 군함 파견 등 군사적 지원 내용은 성명에 담기지 않아서 여러 해석이 나오자 유럽은 참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 성명이 군사 문서가 아닌 정치 문서라며 성명의 취지가 전쟁 임무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해협 내 선박 호위 책임을 맡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무력 사용 가능성은 배제했습니다. En revanche, nous ne participerons à aucune ouverture de force du détroit dans le contexte des opérations de guerre et des bombardements. 독일 정부 역시 자국의 개입은 휴전 이후 국제적 권한의 틀 안에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언급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내 활동에 대해 유엔의 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군의 공군 기지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영국은 이란의 공격에 대해 미국이 방어할 때만 제한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will take action to defend ourselves and our allies, and we will not be drawn into the wider war. 중립국인 스위스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국의 무기 수출을 불허하기로 했고, 우크라이나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요르단 등 중동 5개국의 이란발 드론 요격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레바논에서 전쟁 상황을 생중계하던 기자 바로 뒤에서 이스라엘군이 쏜 포탄이 폭발했습니다. 레바논은 이번 전쟁으로 사망자가 1,000명 이상 나오면서 이란 다음으로 큰 인명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방탄조끼를 입고 생방송 중이던 러시아 기자. 갑자기 무언가 발견하고 엎드리자마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강렬한 폭발음과 파편 충격이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해당 매체는 기자와 카메라맨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다쳤다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취재진의 옷에 프레스 표시가 있었다면서
언론인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이라고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항의 표시로 모스크바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를 겨냥해 며칠 동안 이 지역을 공격해왔고 경고를 발표한 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이란 전쟁 이후 레바논에서는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고 집을 잃은 피난민은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نزحت إلى هنا عن شان الطيران والقاصف وعم بعمل هذا المخيم لأستر على أولادي وعائلتي. مدنيين الله لا يوفقهم يا رب الله لا يوفقهم. اللي عملوه هيدي مجزرة.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습에다가 지상군 작전까지 이어지면서 이란을 빼면 레바논이 이번 전쟁의 최대 피해 국가가 됐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가 이란 상공에서 피격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군의 스텔스 전투기가 실전에서 피격당한 사실상 첫 사례로 이란의 방공 반응은 무너졌다고 큰 소리쳤던 미국 입장에서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이 공개한 F-35 피격 영상입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빠르게 날아들더니 순식간에 큰 불빛이 터집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 19일 신형 첨단 방공 시스템으로 미군의 F-35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도 피격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해당 전투기가 이란 상공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 중이었으며 중동의 미군 기지에 비상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종사 역시 안정적인 상태로 현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동안 기체 결함이나 조종사 과실, 조류 충돌 같은 사고로 손상을 입은 적은 있지만 미군의 F-35가 적에게 피격당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는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유령처럼 움직인다고 해서 하늘의 지배자로 불리는데 대당 가격이 우리 돈 1,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란의 방공망은 모두 파괴됐다고 큰 소리를 쳤던 미군 수뇌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격 몇 시간 전에도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의 방공망이 이미 붕괴됐다고 회견까지 했습니다. Again, today will be the largest strike package yet, just like yesterday was. As I've said from day one, our capabilities continue to build, Iran's continue to degrade. 반면 이란은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습니다. 이번 공격에 사용된 이른바 신형 첨단 방공 시스템은 이란이 자체 개발한 바바르 373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의 자존심도 갈수록 흠집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액화 천연가스 시설이 파괴된 카타르가 한국 등의 나라와 맺었던 수출 장기 계약에 대해 최장 5년 불가항력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은 재고로 버틸 수 있다지만 길어질 경우 비싼 현물 LNG를 사와야 해서 국내 가스 비급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 에너지는 이란의 공격으로 액화 천연가스 수출 용량의 17%가 불탔다고 밝혔습니다. 생산량이 연간 1,280만 톤씩 줄게 되는 겁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시설을 복구하려면 3년에서 5년이 걸릴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나마도 이란의 추가 공격 위협과 군사적 충돌이 멈춰야 비로소 복구에 나설 수 있습니다. أمس أيضا أثر على ملايين الناس التي تقوم دولة قطر المنكوبين التي تقوم دولة قطر بمساعدتهم. 카타르 에너지 사드 알카비 최고 경영자는 한국 등의 나라와 맺은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최장 5년 동안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카타르에서 수입하는 물량은 전체의 14% 정도입니다. 비축 재고량이 있어 연말까진 버틸 수 있다지만 문제는 그 뒤입니다. 장기 계약 물량을 수입하지 못하면
부족분을 그보다 비싼 현물 시장에서 채워야 해 가스 요금이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It's certainly not good seeing multi-billion-dollar production and refining and facilities and multi-billion and multi-year kind of repair types of situations in terms of the supply chain for oil. 더군다나 이번 공격으로 LNG뿐만 아니라 LPG 등의 부산물 수출도 연쇄적으로 줄 것으로 보여 글로벌 석유화학과 첨단 산업 전반에 걸쳐 수급 불안이 우려됩니다. 벌써 미국산 가스 확보전에 불이 붙었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물량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설 경우 LNG 조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이란의 봉쇄 직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말레이시아 국적 초대형 유조선 이글 벨로호가 어제 오후 서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이라크에서 출항해 우리나라로 향하던 이글 벨로호는 이란의 봉쇄 선포 직후 마지막으로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박에는 우리나라 하루 원유 소비량에 가까운 원유 200만 배럴이 선적돼 있습니다. 이 원유는 HD 현대오일뱅크가 계약한 물량으로 내일부터 충남 서산 해상에서 하역 작업을 거친 뒤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정제될 예정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높아진 기름값이 시설 하우스 농가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부담의 온도를 낮추다 보니 작물 생육이 더디고 수확량도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전남 화순에 있는 방울토마토 농장입니다. 하우스 안은 노랗게 핀 꽃과 알알이 맺힌 열매로 풍요롭습니다. 하지만 치솟은 면세유 가격표를 받아든 농민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100원 차이가 이제 저희는 이제 통이 크다 보니까 이제 한 번 넣을 때마다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사실 부담되는 게 사실이죠. 전쟁 전 리터당 1,100원대였던 면세 등유 가격은 꾸준히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소 14도 이상으로 하우스 내부 온도를 유지해야 하지만 난방비가 무서워 2도 낮춰서 버티는 실정입니다. 적정 온도를 못 맞추다 보니 토마토 익는 속도가 느려져 수확량은 평소보다 30% 넘게 줄었습니다. 농민들은 기름값을 감당하자니 적자가 뻔하고 그렇다고 온도를 낮추면 생산량이 줄어드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설상가상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닐 등 농자재 가격까지 줄줄이 올라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산지 가격마저 예년만 못해 농민들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4월 이후로는 낮에 냉방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또 직면을 하고요. 냉방비 부담이 난방비 못지않게 굉장히 큽니다. 기간도 길고 6월부터 8, 9월까지. 그래서 그 고유가가 지속되게 되면은 하우스 작물에서 난방비, 냉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전쟁 여파로 닥친 고유가 흐름에 시설 하우스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그룹 BTS가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컴백하자마자 국내 음원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새 음반의 타이틀곡 스윰은 어제 공개 1시간 만에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 탑 1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아리랑 선율이 녹아있는 바디 투 바디를 비롯해 신부에 수록된 노래 14곡이 모두 탑 100 차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새 음반 아리랑 실물 음반 역시 오후 3시 한턱 차트 기준 111만 장 이상이 팔려나가면서 밀리언셀러로 등극했습니다. 오늘 BTS 광화문 공연장 일대에는 최대 26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연을 앞두고 서울 도심 곳곳에는 대규모 교통 통제가 이뤄집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로 일대를 메웠던 불빛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어느새 도로 위가 비어갑니다. 광장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도 경찰 통제에 따라 도로 바깥으로 우회합니다.
BTS 공연을 하루 앞둔 밤 9시부터 광화문 광장 일대 통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곳 광화문 북단부터 시청역까지 약 1km 구간은 공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전면 통제돼 차가 지나다닐 수 없습니다. 공연장 인근 사직로는 당일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통제되고 세문안로는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통제됩니다. 지하철과 버스도 운행을 조정합니다. 공연 당일 새벽 5시부터 시청역과 경복궁역, 광화문역의 일부 출입구를 막고 오후 3시 이후엔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합니다. 공연장 일대를 지나는 시내버스 62개 노선은 오후 4시부터 광화문을 우회합니다. 공연이 끝난 뒤엔 시민들이 몰릴 걸 대비해 밤 9시부터 2호선과 3호선, 5호선에 임시 열차가 4대씩 증편 투입됩니다. 경찰은 공연장 일대 인파 관리와 테러 대응을 위해 기동대와 경찰 특공대 등 6,700여 명을 동원합니다. 공연장 일대를 인파 밀집도에 따라 4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제곱미터당 2명 이상 몰리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BTS 공연을 앞두고 경찰이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금속 탐지기로 위험물 반입을 막고 암표 거래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BTS 공연장 주변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흔들고 두드려보면서 고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행여 잘못 설치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공연장 주변에는 관람객 이동 동선에 따라 이렇게 철제 펜스가 촘촘히 설치돼 있습니다. 인파 흐름을 관리해 현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경찰은 공연이 열리는 광화문 광장 외곽에는 울타리를 두르고 출입구 30여 곳을 설치했습니다. 공연 당일에는 출입구마다 금속 탐지기도 배치됩니다. 중동 사태 등으로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흉기와 폭발물 등 위험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리 입장한 관람객은 휴대용 스캐너를 이용해 소지품을 점검합니다. 드론 위협에도 대비해 대응팀을 현장에 배치하고 전파 교란 장치도 투입합니다. 경찰은 광화문 인근에서 노숙하는 팬들을 집중 관리하고 사복경찰을 투입해 암표 거래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BTS 공연을 앞두고 전 세계 팬들이 몰리면서 유통과 관광, 숙박까지 대규모 소비가 예상되는데요. 이른바 BTS 특수를 잡기 위한 업계 경쟁도 본격화됐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이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BTS 공연을 앞두고 백화점 외벽까지 보라색 조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명동거리에는 공연을 앞두고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과 팬들이 몰리면서 상권 전체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I lost her new album on here, and we are really excited for the area. Yeah. 광화문에서 이번에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등장할지도 너무 궁금하고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면세점도 BTS 공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인형은 BTS 멤버 제이홉의 캐릭터 인형인데요. 이런 굿즈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BTS 굿즈 매출은 전주보다 3배 가까이 늘면서 기대감이 빠르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유통사들은 저마다 BTS 마케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백화점과 면세점은 공연 후에 쇼핑 수요를 겨냥했고 호텔은 BTS 팬맞이 객실 패키지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편의점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K라면과 인기 식품을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New flavors, you got to try new flavors and culture, and yeah, highly recommend. Delicious. 생수와 간편식, 보조 배터리 등 공연 관람에 필요한 상품도 전면에 내세우고 재고도 평소에 최대 100배 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BTS 공연에 따른 경제 효과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광화문 공연만으로 약 2,660억 원 규모의 파급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5개 대륙을 도는 글로벌 투어 전체로 보면 3조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낸 테일러 스위프트의 투어에 맞먹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이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테일러노믹스를 만들었다면 BTS는 글로벌 팬덤을 기반으로 소비를 확산시키는 플랫폼형 경제 효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불안과 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통업계는 이른바 BTS 특수를 잡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곳입니다. YTN 오동원입니다. 지난해 영남 지역을 휩쓸었던 초대형 산불,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당시 역대 최악의 재난 앞에 산림당국의 대응이 무기력했다는 비판이 거셌는데요. 올해는 어떤 모습일까요?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영남 지방을 삼켰던 산불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뼈아픈 기록을 남겼습니다. 경남 산청 산불은 무려 213시간 34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길게 이어진 산불이었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은 시속 8.2km에 달하는 확산 속도로 동해안까지 번졌고 전체 피해 규모는 무려 10만 헥타르를 넘으며 서울 면적의 1.7배에 달했습니다. 2022년 울진 삼척 산불의 6배가 넘는 수준으로 기후변화가 산불의 직접적인 위협이자 복합재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어김없이 돌아온 건조한 봄철. 올해 역시 대형 산불로 번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겨울철인 1월부터 건조 현상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지난해보다 많습니다. 이례적인 겨울 대형 산불도 2차례나 발생했습니다. 다만 산불 대응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핵심은 초동 진압입니다. 지난해 초기 진압이 늦고 대응이 무기력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던 산림당국. 올해는 초기부터 진화 인력을 지난해 대비 49% 늘렸고 헬기 투입도 2배 가까이 집중시켰습니다. 그 결과 주불 진화에 걸리는 평균 시간이 지난해 96분에서 올해 30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자체와의 협력 등 현장 대응 시스템도 촘촘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산불 대응 시스템이 구체화되고 섬세화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군구에 구체적인 주문을 했다. 주민 대피 문제, 산불이 확산됐을 때 그런 대응 문제 같은 것들을 유관기관, 지원기관들도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명확히 좀 하고 있는.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과제도 있습니다. 인력과 차량 진입을 돕는 인도가 여전히 부족해 헬기에만 의존해야 하는 지형적인 한계는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힙니다. 논란이 많았던 전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갑작스럽게 경질된 뒤 새 산림청장이 임명됐지만 아직 조직이 안정되지 않은 점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정지용 이육사 그리고 윤동주, 일제강점기 빼앗긴 조국에서 독립의지를 품고 자유를 노래한 한국의 시인들입니다. 머나먼 이국 땅 프랑스에서도 독일군의 점령에 맞서 저항의 목소리를 낸 시인들이 있었는데요.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열린 특별 전시에서 두 나라는 저항시를 통해 깊은 연대를 나눴습니다. 정지훈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일제강점기 시인 시문이 조국의 독립을 갈망하며 쓴 저항시 그날이 오면입니다. 곁에는 프랑스 저항문학의 상징 폴 엘리아르의 시구도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한불수교 140주년과 3.1절을 기념해 열린 한국과 프랑스의 저항시 교류전입니다. 이번 전시에는 이육사의 절정, 자크 프레베르의 바르바라 등 양국의 저항시 14편이 함께 소개됐습니다. Donc il y a une similitude dans nos cultures, dans notre façon de réagir face à l'occupant. 행사에서는 양국의 대표 저항시를 낭독하며 공감대를 확인하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Alors j'ai trouvé ça très intéressant parce qu'en fait c'est des pays qui ont une histoire commune quand même assez proche due à l'occupation qu'elles ont pu subir pendant des périodes plus ou moins longues. 이번 교류를 주최한 한불문화교류센터는 프랑스 시인협회와 협력해 그동안 덜 알려졌던 한국 문학을 현지에 소개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의 전통 시조를 프랑스에 알리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시조를 2024년 후반기부터 프랑스 시인협회의 전문지를 통해서 기관지를 통해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조 백선 이것을 번역해가지고서 출판해서 한국 프랑스 시단에 이것도 배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출간한 책자의 표지에는
프랑스 동포 화가 강영숙 씨의 작품이 실렸습니다. 강 작가는 이번 교류전에서도 한국 시의 그림을 더하는 작업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일제시대 시절에 한글로 표현할 수 없는데도 감옥 속에서도 몰래 숨어서 글을 쓰시니까 가슴이 뭉클했고 소름 끼친 정도로 그림을 그리면서 전율이 와닿았어요. 예.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던 한국과 나치에 점령당했던 프랑스. 양국의 저항시는 시대를 관통하는 아픔을 공유하며 하나의 울림으로 피어났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월드 정주윤입니다. YTN이 주최하는 2026 히트앤런 마라톤 대회가 내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상암동 월드컵 공원 평화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대회는 5km와 10km 두 개 종목으로 구성됐으며 참가자는 5,000명으로 지난 5일 서광리에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이번 마라톤 대회는 프로야구 팬들을 위해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고 달리는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됐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에는 참가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10개 구단 주요 선수의 사인볼 100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5년간 이행될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정책 목표와 세부 정책 과제를 담은 제2차 재외국민 보호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진 재외국민 보호 실현을 위해 해외 사건 사고 예방, 대응 체계를 선진화하도록 했습니다. 네, 춘분을 보내고 3월 중순에 접어든 이번 주말은 한낮 기온이 크게 올라 외출하기 딱 좋겠는데요. 개나리와 산수유 등 봄꽃 축제도 곳곳으로 열리면서 고속도로는 행락 차량들로 지난주보다 붐비겠습니다. 이른 아침 고속도로 상황은 무난합니다. 양방향 모두 교통량으로 인한 불편은 없겠는데 사고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45번 중부내륙고속도로 경남 지역 지나는 창녕 나들목 부근 청원 방향으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화재 진압은 빠르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1차로 속도 줄여서 통과하고요. 2차로와 갓길 쪽 상당히 혼잡합니다. 봄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차량 화재에 대비해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른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리에도 주의가 필요할 텐데요. 영하권 기온의 노면 온도까지 뚝 떨어질 수 있어서 터널 출입구부나 또 교량 등 도로 살얼음 취약 구간 지나실 때는 안전거리보다 넉넉히 두시고요. 짙은 안개도 말썽인데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오늘 아침 곳곳으로 시야가 매우 흐린 상황입니다. 가시거리 짧은 구간 통과하실 때는 감속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을 때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당진과 서평택 구간 사이는 시속 80km로 속도가 떨어진다는 점도 참고 안내 드리고요. 같은 시각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고장차 영향으로 남사북은 차간격을 좁혀 통과합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 유가연이었습니다. 현재 충남과 호남의 안개가 짙습니다. 2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데요.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예상되니까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도로 다소 추운데요. 낮에는 15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극심하게 벌어지니까요. 겉옷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대기 정체로 수도권과 충북은 오늘 오전까지, 또 영서와 충남, 경북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예상이 되고 이후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동해안은 대기가 건조합니다. 불조심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영하 1.9도, 안동이 영하 1.6도로 영하권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춘천이 16도, 대구, 창원 1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4월 중순에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